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정운영은 정말 더럽게 못하면서 가진 꼴값은 다 떨어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말 그대로 풍비박산, 초토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가롭게 넷플릭스 토드 서더랜드 CEO와 배우 이정재와 17일 한남동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매일같이 전국을 돌며 벌이는 관건 선거도 모자라 이제는 언론에 기사 한 줄 더 내보겠다고 또 뻘짓을 벌인 겁니다. 그 목적은 오로지 총선 승리에 몰빵하고 있는 거죠. 외교 결례 논란과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취소시킨 독일 덴마크 해외 순방 이유가 의료 파업 가능성과 북한의 도발이라고 밝혔던 윤 대통령. 그런 그가 한가롭게 OTT 회사 CEO와 배우와 식사를 즐긴 건데요. 어이가 없는 거죠. 윤 대통령은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서렌도스 CEO로부터 들은 뒤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는데요. 이게 뭐가 중요한 일일까요? 대한민국 경제는 매일같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기껏 챙긴다는 게 넷플릭스 국내 투자 유치인가요? 서렌도스 CEO는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넷플릭스가 향후 4년간 한국에 3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투자였고 5년간 나눠서 투자하기란 비용을 합산해 산출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서렌도스 CEO는 한국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는데요. 관련 논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도 배석했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넷플릭스는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이렇게 한가해도 되는 걸까요? 이날 오찬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공개 행보를 멈춘 김건희 씨도 함께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신년 간담회를 한 직후 또 나대기 시작한 겁니다. 디올백 뇌물 사건이 무마됐다고 생각한 걸까요? 놀랍도록 뻔뻔한 김 씨의 행보에 말문이 막힐 지경인 거죠. 김건희 씨는 지난해 윤 대통령과 서렌도스 CEO가 만난 자리에도 참석했는데요. 당시 대통령실은 넷플릭스 투자 약속 과정과 관련해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부분을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하고 콘텐츠와 관련해 관심이 꽤 많았던 김건희 씨에게도 진행 상황을 보고한 적이 있다고 말해 국정 개입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넷플릭스 투자 계획을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한 것이 논란이 되자 여당이 김건희 여사를 결사옹위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대통령실이 왜 김건희 여사에게 넷플릭스 투자 상황을 보고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더욱이 더 기괴했던 건 이날 공개된 사진에는 김건희 씨는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모든 일에는 급선무, 경중, 가중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 지도자는 더욱더 그러할 텐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기준은 고사하고 오로지 자신의 목적만을 위한 중구난방식 국정운영으로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매일같이 짜증이 밀려옵니다. 절대 우리는 배복주 씨를 보호하거나 배복주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몰라요, 배복주 씨가 누군지도. 그냥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배제하려면 절차대로 해야 민주주의죠. 그래야 누구든지 참여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절차를 안 지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건 이준석 대표한테도 안 좋아요. 자칫 잘못하면 야, 공천 그 당은 당대표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 사천하는 거 아니야? 이 욕먹을 수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국힘에서 대표할 때 최재형 공천개혁위원회 만들어갖고 윤석열 사천 맞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에 안 차도 민주적 절차 시스템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제3지대 정신이고 민주정당의 원칙입니다. 우리 2월 9일 합의가 있습니다. 그 합의의 원칙은 이거예요. 핵심이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한다. 맞죠? 그 대신 여기에 이어지는 대꾸가 뭡니까?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공동대표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날 합의의 핵심입니다. 한 줄. 그래서 만약에 선거운동에 정권을 준다면 이낙연 대표에게 줘야 돼요.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그게 합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총괄선대위원장의 지휘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뭐 선거 캠파인도 많이 해봤고 또 젊은 정치인이니까 젊은이들이 호소할 수 있는 그런 톡톡 튀는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존중해주고 싶어요. 그 역할을 마음대로 하게 하자 이거예요. 근데 그래도 기본 방향,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최고위에서 검토해보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뭐 거절한 겁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 발목 잡은 거예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불완전을 완성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좋은 점이 있지만 실수 많이 하잖아요. 제3지대 통합정당인 개혁신당이 총선 선거운동 주도권과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공천 문제 등을 놓고 내용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는데요. 이합집산으로 급조된 정당에서 언제 터져도 터질 일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출신인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이준석 공동대표를 겨냥해 통합정신을 깨면 안 된다고 직격하고 나섰는데요. 아예 작심을 하고 나선 기자회견에서는 이준석 공동대표를 맹폭했습니다. 이 당이 쪼개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모양새였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선거정책 전반을 지휘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그건 선거운동의 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것이라며 통합신당 합의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낙연으로 정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선거운동 정권은 이낙연에게 있다는 겁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준석 공동대표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 문제와 관련해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거나 당직 임명 등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 것도 문제 삼았는데요. 그는 우리는 배복주 씨를 보호하거나 같이 가야 한다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다만 문제 있는 사람을 배제하려면 절차대로 해야 민주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개혁신당 김남용 정책위 의장이 곧장 당 공보본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김종민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김 정책위 의장은 우선 배 전 부대표의 입당 문제와 관련해 당원 자격 심사는 모든 정당이 하는 것인데 이를 하지 말라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누구를 밀어넣기 위해 심사에 반대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특정 인사를 공천할 수 없고 당직을 못 준다는 이야기가 문제가 된다면 알아서 정리하겠다며 뒤로 이야기하는 건 정당한가라며 공천 가능성이 없다면 그분도 오판하지 않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는데요. 또 선거정책 정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정책위 의장 2명과 상의해 합의문상 법적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전결로 정책 발표를 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위 내용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월요일 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한 상황에서 왜 기자회견을 자청하는지 모르겠다며 표결 결과가 불리할 것이라 예상해 이렇게 행동한 거라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얼마나 이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 알량한 국고보조금 6억을 받아 챙기고자 벌인 적과의 동침. 이미 이 판은 깨졌습니다.